네, 이번에는 물건법 가보겠습니다. 물건의 핵심 키포인트는 뭔가? 네, 3편 채권의 매매 건너는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나중에 186조에 법률 행위라는 단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하게 되면 효력이 생긴다. 조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민법은 거기 3편 채권 563조 매매를 통해서 186조 등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요거는 이제 물건법에 있으니까 요거는 2편 있으니까 물건 행위고, 매매는 채권법에 있으니까 뭐다? 채권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 우리는 이 매매가 고장이 생기지 않고 4번일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확정 무효도 아니고 불확정 유효도 아니고 계약이 퍼펙트 유효가 돼서 달라는 효력이 생겼죠. 그럼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 잔금 주고 잔금 지급하고 등기 서류 바꾸는 것이 186조 법률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등기하게 되면 효력이 생긴다. 결국은 원하는 것이 내 거,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가끔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기 안 하고 현재 토지를 사서 경작만 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하고 경작만 하고 있을 때 이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8개의 물건 분류를 정확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8개 물건. 첫 번째 1번이 점유권. 이 판 없으면요, 공부가 다 허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본권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본권의 가장 대표는 당연히 소유권이 되겠죠. 분류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3, 4, 5, 6, 7, 8 나머지 것을 제한 물건이다 라는 말을 써줘요. 소유권의 제한 물건을 설정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 가져오는 것이 용익 물건이고, 교환 사용 수익 처분권 가져오는 것이 담보 물건. 그래서 용익 물건에서 지상권이 3번이고 4번이 내 땅, 네 땅 있는 지역권. 5번째는 전세권,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담보 물건에 카센터 수리비 채권 때문에 유치권, 전당포 갈 때는 빈손 가면 안 되죠. 동산 담보 집어넣는 것이 질권. 은행에다가는 부동산 담보 지어놓는 것을 법률 용어로 저당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기서 반드시 본권부터 항상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점유권 할 때는 점유권 하지 마시고 본권 아닌 점유권, 항상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권 아닌 점유권 이렇게 표현하시고,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이렇게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등기 안 하고 경작하고 있으면, 그죠? 그 우리가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해요. 무슨 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미등기 매수인이 현재 경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등기 안 했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무슨 건이 없다. 네, 본권 대표 무슨 건이 없다? 소유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경작하고 있으면 여기 점유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가 있다? 네,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 경작하다가 이 토지가 수용됐을 때, 네, 보상금이 300억이 나옵니다.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억이 나옵니다. 네, 그럼 보상금을 만약에 국가에서 이 토지를 수용할 때는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등기된 매도인일까요? 미등기 매수인일까요? 당연히 등기된 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등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첫 번째, 원래 매매했으니까 정상 코스, 다시 과거에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다시 등기해 주세요.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가서 186조의 등기를 하게 되면 186조의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겠죠. 자, 조각조각 난 것들을 한번 묶어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자꾸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억지로 한 글자 따서 암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암기하는 것은 그게 주가 되면 안 되고요. 기본 이해 바탕을 해가지고 암기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과거에 매매계약 서류가 없어졌어요. 요즘 뭐 홍수가 난다든지 또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산불 난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매매계약 서류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때는 또 제도가 있죠. 오랜 세월 점유했으니까 이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 자, 오랜 세월 점유했다는 얘기예요. 점유 취득시효 등기 20년입니다. 20년 점유, 평원, 공연, 자주점유 가지고 20년 등기청구권 발생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뭐 한다?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245조 1항. 등기하게 되면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보상금 받을 여지가 있겠죠. 근데 약간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가 다르냐면은 이건 매매계약을 통해서 들어간 거니까 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요거는 법률 행위입니다. 무슨 행위? 네,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요 소유권 취득은 이어받은 거니까 승계 취득이고, 요거는 앞 사람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단돼서 오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둘 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등기해야 등기 취득이죠. 여기 등기 취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등기하기 전에 자동 취득도 뭔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동 취득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동 취득. 네, 그것이 187조입니다. 187조. 그래서 바로 밑에 있어요. 186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건 취득. 네, 자, 한 글자 다 볼까요? 상속, 공영징수, 상속, 공영징수, 판결 나옵니다.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을 얘기해요.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상속, 공영징수. 그 다음에 경매가 나오죠. 경매 나오죠? 경매. 그다음에 기타가 나온단 말이에요. 187조에. 그래서 상수형 경기사업. 상수형. 그죠?
경기, 그죠? 상수형 경기는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 그래서 요것만큼은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 제가 틀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냥 186조하고 187조 놓지 마시고 이렇게 큰 세트로 기억하면 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80 등기 안 해가지고 자 보상금 못 받을 때 등기하는 방법은 네 정상 코스 매매 등청 가지고 등기해서 취득하는 방법과 점유 취득 시효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 네, 그래서 제가 이 점유 취득 시효는 요거는 나중에 100%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100%. 그 다음에 자동인지 등기인지 요거 가지고도 186조, 187조 가지고도 네, 꼭 시험 문제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거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연습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시켜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물권적 청구권 얘기. 무슨 청구권? 물권적. 네, 내 소유권이 침해가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해볼게요. 보통 소유자는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요. 또 사용하는 거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침해가 되면 이 소유권 가지고 물청이 213조 소유물 반환 214조가 있어요.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들어가고요. 또 현재 점유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204조, 205조, 206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점유권 물청을 얘랑 비교하려고 네, 점유 보호하는 청구권이다. 이렇게 압축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점유권 반환. 이건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소유자로부터 이제 빌려 쓰는 방식들이 있죠. 그 지상권자하고 이 전세권자들은 자,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들은 네,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와요. 점유가 오기 때문에 지상권자, 전세권자들은 당연히 점유 물권적 청구권 이게 다 인정이 되고요. 또 점유가 오기 때문에 213조도 준용하고 214조도 다 준용합니다. 말을 바꾸면 지상권, 전세권 반환, 지상권, 전세권 방해 제거 예방 다 있고 점유권 물청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 두 가지는 점유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오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예요. 네,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 이름은 달라요. 그런데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오질 않아요. 점유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유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 물청, 점유보호 청구권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213조도 준용할 수가 없어요. 점유하자는 거니까 반환이란 말을 못 쓰거든요. 네, 준용하는 것은 214조만 준용을 해요. 그래서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이 없고 지역권 저당권 방해 제거 예방만 있다. 이 두 사람이 또 한 친구 세트로 놀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유치권자는 점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저한테 설명드렸으면 다 아는데 일단 포인트만 잡아드는 거니까 유치권자는 213조 14조 준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유치권 물청은 인정하지 않아요. 점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204조 점유권 물청만 있으면 돼요. 유치권 공식이 먼저 타인 물건을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채권 때문에 그 다음에 유치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가 돌다가 유치권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가 날아가면 유치권 날아가고 살아나면 살아나기 때문에 유치권은 유치권 물청은 없고 점유 보청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9번에 물청 이야기를 거기다 그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자는 자 보세요. 다 있죠. 이거 지상권 다 있죠. 지상권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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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죠. 지역권자 X 동그라미 X죠. 그죠? 전세권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죠. 거기 표가.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XX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저당권자 X 동그라미 XX. 네, 그 흐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물청 이야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186조, 180조는 10번에서 나온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죠. 여기 매수 등기청구권. 그죠? 다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매매계약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아까 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은 돼요. 근데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요. 또 제3자에게 팔아도 점유가 승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인의 등청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시험 볼 때 푸는 요령 매수인의 등청 11번은 죽이지 마시고 생생생으로 기억하세요. 살리고 살리고 살린다. 등청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묻거들라 모를 때는 죽이지 말고 살릴 것.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갑을 매매를 했을 때 갑이 이렇게 만약에 병한테 팔았다면 이렇게 했다면은 적극가담 이중 매매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겠죠. 그죠? 적극가담 아니면 유효, 적극가담이면 적극가담이면 이중 매매는 무효가 되겠죠. 그죠? 적극가담 아니면 유효, 적극가담이면 무효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을이 병한테 팔고 저 갑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이렇게 등기 넘겨주겠죠. 이때는 기억하세요. 허가지역을 기억하면 딱 좋다. 허가지역 중간 생략 등기 세트죠. 그래서 허가지역이 면 중생 등기는 무효. 허가지역이 아니면 중생 등기는 유효. 그럼 특징 왼쪽에 적극가담 이중매매 무효는 어디서 무효? 총칙에서 타당성 무효가 되고요. 허가지역 인것의 중생등기 무효. 요거는 적법성 소속에서 들어가죠. 이쪽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고 이쪽은 불법 원인급여. 여기 이제 비교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중생등기가 유효일 때 요건 이제 총칙에서 단속 규정, 요건 효력 규정. 유효일 때 이제 병이 이제 갑한테 등기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징은 포인트가 다른 거 없고요. 전원 합의가 있다면 전원 합의라는 것은
갑을 예스, 을병 예스, 마지막에 갑병 또 예스 이렇게 전원 합의가 있으면 네, 직접 청구해도 좋겠지만 전원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의 등청을 모해서 대위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 생략 등기도 가서 한번 정리를 잘 해두세요. 네, 시험 테마가 되는 거예요. 중생 등기 정리하시고, 네, 이중 매매도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총칙에서 논의가 되고요. 타당성 뒤에서 논의가 되고, 중생 등기는 물권법에서 논의가 되죠. 네, 세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이중 매매도 같이 정리하시면 금상첨화. 자, 13번 갑니다. 가등기. 네, 지금 보시면은 특히 이렇게 자, 허가 이게 지금 이중 매매가 적극 가담이 아니면 유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먼저 샀음에도 불구하고 자, 제2 매수인이 등기하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중 매매의 이 더러운 걸 안 보려면 자, 매매 계약에 발생하는 등기 청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등기 청권을 장래 이 등기 청권을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네, 그럼 가등기 하게 되면 이제 등기부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갑부에 들어가면 최초의 갑이 본등기 소유자 갑이 갖고 있었고, 네, 을을 위해서 자 순위 번호가 붙었네. 장래 등청 가등기했다 이야기죠. 네, 그러면 요 밑에 사실은 여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중에 이제 본등기를 대비해서 남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밑에 이제 결국은 이중 매매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매매해서 등청 가등기해 놓고 갑이 병한테 팔아서 본등기했다. 그럼 현재 소유자는 병이 맞아요.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나중에 자,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는 현재 소유자 병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전 가등기 의무자 갑한테 합니다. 그래서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그죠? 본등기 순위는 어디로 올라가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겠죠.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 같은 부동산에 본등기가 2명 있을 수는 없으니까 순위에 밀리는 병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가등기에서 포인트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네, 순위만 소급해요. 즉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고 물권 변동은 등기, 본등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순위만 올라갈 뿐이지 네, 물권 변동 효과는 본등기 그때부터. 네, 이것도 이 등기 청권 가지고 가등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이중 매매의 이 유효, 더러운 꼴을 안 보려면 이렇게 가등기 하게 되면 자기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혼동입니다. 자, 혼동은 다시 일로 가볼까요? 이제 카메라 따라오세요. 혼동은 다시 일로 가겠습니다. 표를 놓고 공부하면 딱 좋아요. 네, 자, 여기서 보세요. 본권 아닌 자, 소유자가 갑이고요. 점유자가 을이라 할게요.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던 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이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이건 소멸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혼동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전세권이 있다고 할게요. 본권 전세권자가 이 본권 대표 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본권 들어가서 제한물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 제한물권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이 전세권이 병의 저당권에 만약에 목적이 되어 있으면 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겠죠. 자, 이건 제3자 보호고요. 거기 프린트에 있는 것은요. 14번에 있는 프린트는 네, 선순위, 후순위예요. 네,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후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 선순위가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선순위는 살려놓습니다. 생. 즉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요. 거꾸로 후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 후순위는 사 죽여도 좋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14번에 나오면요. 선생후사라고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14번 옆에다 적으세요. 선생후사. 네, 앞에 선이 취득하면 선순위 자신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그대로 살려놓고요. 후 아래 것이 취득할 때는 2번 저당권자는 네, 죽여도 좋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생후사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혼동 문제 풀 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네, 다음에 이제 15번이에요. 네, 점유자의 상한 청구권하고 네, 임차인의 상한 청구권. 두 문제짜리. 한 문제도 아니고 두 문제. 같이 기억하세요. 203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갑 등기돼 있고 을이 등기를 위조를 해요. 그래서 슬그머니 이렇게 자 병한테 매매해가지고 등기해가지고 점유까지 다 넘겨준 경우죠. 그러니까 을은 먹고 튀었다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갑은 병한테 와서 이게 무효등기니까 무효등기다. 즉 무효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이게 인정받기 때문에 갑이 웃고 병이 슬픈 거예요. 즉 이게 무효등기 때문에 무효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전히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란 얘기예요. 그럼 소유자가 이제 병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안타깝지만 자 소유자로서 들어가죠. 첫 번째가 야 등기 지워라. 등기 지워. 두 번째 점유 내놔.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요? 자, 이 등기 지워가 법률 용어로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점유를 내놓으라는 얘기는 네, 반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는 지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그죠? 반환을 요구할 때 병 입장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점유를 해왔습니다. 계속 점유를 했습니다. 누구 물건을? 갑의 물건을. 두 번째, 점유하면서 자, 그동안 여기다 들어간 지출 비용이 있겠죠. 그죠? 현상 유지, 필요비, 개량비용, 유익비를 지출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를 사가지고 토목공사했다 그러면 유익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 비용 달라는 상환 채권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 채권은 626조 임차인 계약 관련된 상환 청구는 아니고요. 203조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점유자로서 무슨 자로서? 점유자로서. 그러면 소유자는 이제 돌려받기 위한 회복자가 되겠죠. 무슨 자요? 회복자가 되겠죠. 따라서 이 필요비 유익비 달라는 채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면서 점유를 하면서 들어갔던 이 채권, 그죠? 달라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이 채권 가지고 만약에 안 주면 유치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은 203조 관련된 채권이죠. 몇 조요? 203조. 그래서 203조는 둘이 무슨 관계가 아니다. 계약 관계가 아니죠. 그때 쓰는 조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3조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특징은 이건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는다. 선의, 악의 구별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선의, 악의 불문, 묻지 않고 인정된다. 자, 그래서 여기 조문을 철저히 분석해 봅시다. 1항은 필요비에 관한 얘기죠. 무슨 비요? 필요비. 네, 그럼 필요비 언제 요구할까요? 네, 지출 즉시일까요? 즉시가 아니죠. 네, 위에서 달라고 할 때, 반환 요구시 또는 반환할 때 청구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거기 보시면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선의는 과실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하기 때문에 통상 필요비는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될 것이고, 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어요. 따라서 무슨 비?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심할 것이 즉시가 아니고 반환시고, 네, 선의는 취득하니까 통상비는 청구할 수 없고, 악의는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통상비 청구할 수 있겠죠. 조문을 철저히 분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익비. 네, 유익비 청구도 역시 마찬가지 즉시란 말도 안 되고요. 네, 계약 종료란 말도 쓸 수가 없죠. 그죠? 계약한 게 아니니까 이것도 역시 반환시 들어간다는 거. 네, 두 번째, 가액 증가 현조는 무슨 조인가요? 가액 증가 현조는 네, 필요비가 아니고 무슨 비라는 거. 네, 유익비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조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네, 청구는 점유자가지만 선택은 네, 점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누가 한다? 회복자가 하도록 돼 있다는 거. 시험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네, 상환 기간 연장은 필요유익비 상환 기간 연장 해달라는 것은 조심할 것.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203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우측의 임차인의 상한 청구권은 나중에 이제 계약법 가서 할 때예요. 그러면 626조의 필요비는 즉시 할 수 있고요. 626조 유익비는 종료 후 들어가거든요. 약간 다르니까 나중에 비교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203조 100% 나온다고 가정해 두고 잘 정리할 것.